주인공 루펑은 타임루프에 갇혀버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새벽이 모든 것을 초기화할 때까지 괴물들과 싸워야만 했죠. 세상이 혼돈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림자 세계라고 불리는 이상한 관문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관문들은 괴물들로 가득했지만 그와 동시에 초능력을 얻게 된 인간, 즉 각성자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성자들은 사냥꾼이 되어 목숨을 걸고 이 세계로 들어가 괴물들을 소탕하는 전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참인 루펑도 있었죠. 그는 한때 선배 팀원들과 함께 흑요석 유적이라는 관문에 들어갔지만 가장 약했던 탓에 선배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타임루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새벽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무력한 발버둥으로 시작된 싸움은 수천 년에 걸친 끝없는 반복으로 변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플레이 속에서 루펑은 모든 것에 통달하게 되었죠. 그는 동료들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길을 외웠습니다. 최종 보스를 혼자서 물리치는 방법도 터득했죠. 사실 수백 년간의 반복은 그에게 수술, 제트기 조종 시스템 해킹, 보드게임 마스터 등 온갖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배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려 3000년이 지나도 그 저주받은 날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모든 승리는 새벽이 되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루펑은 이전과 똑같이 보스를 물리치고 초기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적에서 깨어나는 대신 자신의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3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거리를 내다보며 마침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 앉아 수많은 반복의 무게를 곱씹었습니다. 상태창을 열어 데이터를 확인하고 흑요석 유적을 떠난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죠. 테이블 위에는 강철 날개 거상이 떨어뜨린 강철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살펴봤지만 부하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류야오가 휠체어를 탄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오빠를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진 그를 꾸짖으며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고 털어놓았죠.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그를 밀어내며 고작 하루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왜 이렇게 달라붙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그는 직장에 긴급 상황이 생겨 추가 근무를 했고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는 화내지 말라며 월급을 받으면 그녀가 원하던 수리키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고는 저녁을 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줄줄이 읊었고 부엌에서 그녀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생각은 부모님을 잃고 류야오의 다리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부모님 목까지 살겠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현재 주인공은 부엌으로 걸어가 동생에게 일하면서 외과 수술도 공부했다며 언젠가 그녀의 다리를 수술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연습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쏘아붙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5년 전에 나타난 관문들과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세계로 빨려 들어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각성자가 되어 힘과 새로운 직업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각성자들은 보통 자의로 그림자 세계에 들어가지만 때로는 강제로 끌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급 그림자 세계가 완전히 클리어되어야만 이 세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은 아크길드의 리더이자 최강의 각성자인 오스틴을 소개하며 그를 빛의 수호자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칭송하고 모든 각성자를 해방시키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펑은 씁쓸하게 반응하며 아무도 오스틴의 진짜 본성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살아남기 위해 한 회차의 모든 각성자를 집어삼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죽인 인물입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세계를 지배하고 신의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아직 그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강해질 때까지 오스틴을 피해야 합니다. 그의 생각은 자신의 길드를 만드는 쪽으로 향했고 과거 회차의 동료였던 로스와이, 라오빙, 아냐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자 세계의 한 학자가 알려준 공식을 이용해 그는 길드 이름을 파요로 정하기로 합니다. 다음 강제 임무는 재앙 등급이 될 것이었죠. 그는 동료들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여동생이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부르자 그는 책상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뒤 선반 위에서 기계 아리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각성자 서비스 센터에서는 오스틴의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아크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꿈꾸며 그것만이 안전과 영광을 보장하는 유일한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몇몇은 새로운 길드를 만드는 것을 비웃으며 오직 아크 길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루펑은 카운터에 서서 자신의 길드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레벨 9 상태는 불신과 조롱을 불러일으켰는데 보통 길드 창립자는 그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최상위 각성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A급 세계에서 얻은 아이템을 제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그 같은 신참은 절대 자격이 없을 거라고 수군댑니다. 주인공은 카운터 위에 기계 R, 즉 S급 보물을 올려놓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 등록을 시작하고 그는 섭씨 영도 2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36시간 안에 각성자 3명이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이 실패하고 보증금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길드 등록이 시작되고 루펑은 길드 이름을 파요라고 짓습니다. 알워사이, 샤야, 아냐 등에게 초대장을 보내기 전에 그들의 이름이 시스템에 나타나자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맹세합니다. 한편 멀리 런던 검도센터에 있던 그의 초대장 중 하나가 수신인에게 도착합니다. 검도장에서 로아스와이는 수련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곳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냐는 회의를 끝내고 요청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이름을 알아보고 지루하다고 말합니다. 호송 중에 자오와 이사는 병사들에게 그림자 3개 장비를 조심해서 다루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 역시 초대장을 거절합니다. 거리에서 주인공은 거절 메시지를 읽고 먼저 다른 3명을 확보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량배들이 보스를 외치며 달려갑니다. 샤야는 이미 쓰러진 남자 위에 서서 자기 동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외부인들이 함부로 대학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총을 쏘지만 그녀는 가벼운 명령으로 총알들을 허공에 멈춰습니다. 손짓 한 번으로 그녀는 총알 세례를 되돌려 공격자들에게 날려보냅니다. 그 후 그녀는 남자를 벽에 쳐박고 자기 사람들을 건드리면 파괴해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을 때 뒤에서 루펑이 나타나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저 파효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러 왔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샤야는 레벨 9짜리 신참이 길드를 만든다는 생각에 비웃고 그녀의 부하들도 웃으며 감히 자기들 보스를 초대하려면 먼저 실력을 증명하라고 소리칩니다. 영웅은 앞으로 나아가 주먹을 똑바로 뻗습니다. 그 일격은 골목을 가르며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충격파로 날려버립니다.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반복과 숙련이 가장 단순한 공격조차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염력 폭발로 응수하며 잔해와 총알을 격렬한 파동으로 날립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사이를 빠져나와 불가능한 속도로 접근하여 그녀의 뒤에 멈춥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 샤야는 정신을 차리고 그가 비겁한 수로 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공정한 대결을 제안합니다. 오직 염력만을 사용해 줄지어 늘어선 캔들을 가리키며 더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내기를 겁니다. 그녀는 동의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샤야는 염력을 폭발시켜 캔들을 땅바닥에 흩뿌립니다. 루펑은 차분하게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가 염력 간섭을 발동하자 모든 캔이 쓰러집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이라도 숙달하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감명받은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그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동의하며 그녀를 염력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돌아서며 작별 인사를 건네고 그녀를 환영합니다. 파요 길드에 온 것을 루펑이 문을 밀고 들어가 류야오를 부르지만 집 안에는 저녁 식사가 이미 깔끔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남겨진 쪽지를 발견하고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가 혼자 식사하는 동안 전화벨이 울리고 확인해보니 링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길드 가입은 단지 자신을 구해준 빚을 갚기 위함이며 일시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암살자의 길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하지만 그녀는 말을 끊고 사소한 이유로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기기를 옆에 두기 전 주인공은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합니다. 그리고 길드 상태창을 열어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가입한 멤버는 단 2명뿐이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그는 세 번째 후보가 누구여야 할지 결정합니다. 좁은 골목에 비가 쏟아지고 한 소년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다가와 그렇게 여러 번 돈을 빼앗겼으면서도 한 번도 저항하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그를 망난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팔아버리자는 말까지 합니다. 그는 떨며 머리를 감싸 안고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의 몸에서 붉은 에너지가 새어나오면서 내면의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기운이 터져 나오며 그림자가 괴물 같은 형태로 뒤틀립니다. 이시준이라는 소년이 스스로에게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애원하는 동안 거대한 짐승
짐승의 실루엣이 솟아오릅니다. 당황한 불량배들이 공격하지만 짐승은 순식간에 그들 중 하나를 삼켜버립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 앞에 괴물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틀거리며 물러섭니다. 그림자 짐승이 풀려나자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집니다. 그것은 건물을 부수고 콘크리트를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시주는 속수무책으로 내동댕이 쳐져 머리를 부여잡지만 짐승의 난동은 계속됩니다. 시민들은 악몽 여우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한 소녀가 근처의 남자에게 그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등급도 없는 신참이라 이런 수준의 마수에게는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날카롭고 꿰뚫는 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그 생명체의 빛나는 눈이 그 소리에 고정됩니다. 주인공은 가로등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악몽 여우가 그 앞에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물이 달려들지만 모든 공격은 빗나가고 그 발톱은 허공만을 가르며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구경꾼들은 어떻게 신참이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합니다. 노련한 전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말이죠. 루펑은 숙련된 정밀함으로 움직이며 각 공격을 빠져나갑니다. 악몽 여우는 분노에 차 몸부림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의 힘이 방치하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짐승을 자신 쪽으로 유인합니다. 추격이 시작되자 그것은 포효합니다. 시주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외치지만 신참은 오히려 그를 붙잡고 꽉 껴안습니다. 악몽 여우가 위로 솟구치자 그는 그림자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어두운 에너지가 시준의 몸으로 다시 흘러 들어갑니다.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승이 아직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펑은 그를 정정하며 마수는 그와 별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주는 그 괴물이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레벨 1때 그림자 세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 힘이 자신에게서 분리되었던 기억이 돌아옵니다. 길드 창립자는 그가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난폭해질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주는 떨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악마가 정말 자신이었냐고 묻고 루펑은 그가 희귀하고 위험한 비정규 각성자이며 통제법을 배우지 못하면 언젠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가 여전히 착한 아이이며 오스틴 같은 영웅을 동경하는 것은 스스로도 영웅이 되기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시주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함께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왔으며 다시 한번 그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준에게 자신의 길드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며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고 시준은 마침내 그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D급 그림자 세계의 관문 앞에서 한 분대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2명의 대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신병을 모집합니다. 루펑이 나서서 합류를 요청하고 샤야와 함께 도착합니다. 리더는 그녀를 훑어보고 그녀의 힘을 인정하지만 레벨 9짜리 신참을 받아들이는 생각에는 비웃으며 즉시 거절합니다. 샤야가 즉시 앞으로 나서서 자기 보스 없이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레벨 24의 염력사가 신참을 리더라고 부르자 군중이 술렁이고 마지못해 그들은 둘 다 합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잠시 후 포털이 소용돌이치며 열립니다. 리더가 분대를 집결시키고 함께 훈련하기로 한 소년에 대해 묻습니다. 주인공은 그가 아직 보충 수업으로 바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현실 세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수업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포털로 향할 때 그녀는 왜 보스가 길드에 7명의 멤버를 모으려고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재앙 등급 임무가 닥쳤을 때 같은 길드에 속해 있으면 함께 이동하는 것이 보장되고 그래야만 모두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레벨 9짜리가 과연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관문을 통과하여 얼어붙은 절벽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회색 설원으로 알려진 D급 그림자 세계입니다. 샤야는 추위에 대해 불평하고 나머지 일행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리더는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준 계획을 따릅니다. 정의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법 수정을 모으고 최종 보스를 물리친 다음 탈출하는 것이죠. 그들이 동의하자마자 한 여성이 빛나는 파란 나비에 손을 뻗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몸이 얼어붙기 시작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나무들 사이에서 빛나는 나비떼가 폭풍처럼 내려와 앉는 모든 것을 얼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자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그들의 몸은 얼음으로 변해갑니다. 루펑은 후퇴하라고 외치며 이곳은 영혼 나비 분지이며 머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탈출하지만 오직 그와 샤야만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몇몇은 뒤를 돌아보며 신참들은 끝났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자고 애원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나비들은 피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훈련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싸우라고 명령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달려드는 생명체들을 향해 염력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는 염력탄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탄환은 단 한 마리의 나비만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각 총알이 달걀 크기이고 무리가 너무 빽빽하게 모여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총알을 압축하여 완벽한 정밀도로 발사하며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합니다. 모든 발사가 깔끔하게 명중합니다. 샤야는 그 정확성에 경악합니다. 그는 총알을 쌀알 크기로 줄이면 그녀의 통제력이 날카로워질 것이며 속도, 각도, 힘 모두 각 발사마다 신중하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2000마리의 나비를 죽이라는 과제를 내주며 실수로 추가로 맞춘 나비도 총계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피곤하다며 기지개를 켜고 잠을 자러 갑니다. 샤야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끝없는 무리 앞에 홀로 서서 정말 혼자서 해낼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샤야는 나비떼의 폭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집에 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주인공이 그녀에게 물약을 건네며 마시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대로 따릅니다. 액체가 그녀 몸속으로 퍼지자 그녀는 나비들이 더 이상 자신의 몸 주위로 몰려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기. 그녀는 이것이 투명화 능력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지 F급 열 차단제일 뿐이며 그녀가 훈련하는 동안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회색 설원에 올 것을 알고 이것을 준비했는지 묻고 그림자 관문은 등급만 알려줄 뿐 그 안의 세계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계속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3000년간의 반복 끝에 그림자 세계의 거의 모든 공식과 비밀을 외웠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힘겹게 소리치며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를 노려보며 샤야는 그가 정말로 다른 곳에서 3000년을 살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저주합니다. 시체들이 흩어져 있고 생존자들은 D급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왜 이렇게 높은지 의아해합니다. 그들의 리더는 얼음 속성 생물들은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붉은 사마귀 떼가 나무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그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중 하나는 거대하며 옆구리가 붉게 빛납니다. 그룹은 싸웁니다. 무리는 끝이 없습니다. 사마귀들이 그들을 찢어발기자 그들의 수는 생존자들을 압도합니다. 거대한 붉은 사마귀가 내려와 사람들을 베어버리고 리더의 눈이 커지며 그것이 전개공허 절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샤야는 공격을 마치고 성공했다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누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루펑기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 세계에 들어온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중얼거립니다. 생존자들은 사마귀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분홍색 머리의 소녀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동안 리더는 계속 싸우지만 괴물은 그마저도 죽여버립니다. 발톱이 소녀를 향해 내려치자 그녀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이 닿기 직전 주인공이 끼어들어 베어 죽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의 공격은 그들을 깔끔하게 베어 가릅니다.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사람이 바로 모두가 무시했던 그 신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펑은 앞으로 나아가 단 한 방에 또 다른 사마귀를 죽입니다. 소녀는 그에게 고마워하지만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절벽 아래로 사마귀 머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는 그것이 아래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소녀는 그의 뒤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자 그림자 속에서 쉬익 소리가 납니다. 설원거대 지네가 튀어나오고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가 최종 보스를 끌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앞으로 나서며 2마리가 있다고 말하고 땅이 갈라지며 또 다른 거대한 지네가 나타납니다. 루펑은 후퇴하라고 외칩니다. 설원거대 지네가 절벽을 뚫고 나오자 땅이 더 넓게 갈라지며 또 다른 지네가 그 옆으로 솟아오릅니다. 둘 다 시끄럽게 쉬익거립니다. 분홍머리 소녀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우뚝 솟은 생명체들을 올려다보며 살고 싶다면 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소리칩니다. 지네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고 몸 전체에 얼음이 퍼지며 날카로운 가시들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포효하는 동안 눈보라가 그들 주위를 휘몰아치고 그는 얼음 조각 폭풍을 가르며 칼날을 휘두릅니다. 괴물은 몸부림치고 뾰족한 가시들이 쏟아지지만 그는 각 공격을 피해 나갑니다. 그는 날카롭게 방역하여 칼로 갑옷 같은 껍질을 베어내자 조각들이 밖으로 터져나가고 짐승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발을 딛고 주인공은 지네가 달려들자 앞으로 돌진합니다. 여러 줄의 송곳니가 맞물리지만 그는 곧장 그 길로 뛰어들어 비늘을 가르며 위로 베어 올립니다. 절벽 쪽에서 분홍머리 소녀는 신참이 정신을 잃었는지 의심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그가 검을 들어 또 다른 일격을 가하려고 압박하는 동안 그는 칼날을 내리칩니다. 에너지가 그 생명체의 갑옷 머리 위로 터져나가고 그 몸은 눈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 갑각에 매달려 소녀는 깊이 베어 들어가고 불꽃이 흩날리다가 마침내 괴물이 땅에 세게 부딪힙니다. 2마리의 지네가 동시에 쓰러집니다. 땅이 소녀의 발밑에서 흔들리고 그녀는 다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미쳤다고 중얼거립니다. 짐승은 쉬익 소리를 내며 그 거대한 몸이 흩날리는 눈 속에서 뒤틀리는 동안 주인공은 그 등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포효하며 잔인한 힘으로 칼날을 아래로 꽂아 갑옷으로 덮인 등뼈를 따라 붉은 에너지 선을 그으며 끌어내립니다. 괴물은 맹렬하게 몸부림치고 그 일격이 몸 전체를 가로지르자 마침내 천둥 같은 충격과 함께
심연으로 추락합니다. 잔해 속에서 빛나는 검, 서리 입안의 검이 솟아오릅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비급 아이템으로 선언하며 적을 느리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빙결 기술을 부여합니다. 루펑은 시체 위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회색 설원의 최종 보스가 처치되었음을 알리고 뒤이어 모든 각성자가 1분 후에 귀환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분홍머리 소녀는 신참이 정말로 해냈다며 충격에 빠져 소리칩니다. 다른 곳에서 샤야는 아직 15마리나 더 물리쳐야 한다고 신음합니다. 포털이 열리고 주인공이 두 소녀와 함께 걸어 나옵니다. 구경꾼들은 단 3명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샤야는 시험을 거의 마칠 뻔했다고 중얼거리고 그는 그녀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다음 그림자 세계에서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로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다른 곳에서 할 일이 있으니 이틀 동안 쉬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아냐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전임 회장 밑에서 일했으며 단 한 건의 계약 실패로 지금 해고하는 것은 고인이 된 회장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의 애원을 듣다가 차갑게 말을 끊으며 회사의 명성을 들먹이며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부인하지만 그녀는 그의 과거 이득을 열거하며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당황하며 고인이 된 회장의 이름을 걸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녀는 그가 횡령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재산과 주식을 팔고 죽을 때까지 직원 가족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동의하고 떠납니다. 나중에 비서가 그녀에게 자신을 그녀의 동료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돌려보냈다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저 해롭지 않은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직원들에게 계속 일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후 아냐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차를 마십니다. 아랫거리에서 루펑기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메시지가 나타나자 휴대폰을 쳐다봅니다. 그는 그녀가 창문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고 놀립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차갑게 대답합니다. 주인공은 더 나아가 그녀의 옷 색깔을 추측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녀는 그를 개자식이라고 욕하며 차단하기 전에 말합니다. 소녀는 메시지를 훑어봅니다. 루어사이의 자동 응답은 그녀가 임무 중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그에게 숙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러사이는 유럽에, 타오타오는 일본에, 자오의 행방은 묘연하고 아냐는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는 재앙까지 남은 열흘을 세며 어떻게 이 네 사람을 길드로 모아 그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인지 고민합니다. 밤에 일행은 조용하고 텅 빈 길을 함께 걷습니다. 링유가 루펑에게 자신은 명목상의 길드원으로만 남을 것이며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다크웹에 그녀를 위한 A급 임무를 내렸다고 대답합니다. 암살자 규칙에 따라 그녀를 묻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것이므로 그녀는 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왜 그렇게 늦게 불렀는지 묻고 그는 훈련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그들을 앞으로 이끌다가 마침내 멈춰서서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그들 앞에는 산속에 지어진 거대한 군사기지가 서 있습니다. 샤야와 리시즈는 그 시설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샤야는 그가 7명의 동료에 대해 말했는데 왜 3명만 있는지 묻고 주인공은 나머지는 조만간 합류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문 앞에서 시주는 텅 빈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왜 아무도 없는지 묻습니다. 루펑은 이미 기지의 네트워크를 침입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해킹을 마쳤을 때 시스템 자체가 15세간의 긴급 유지 보수를 선언하고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샤야는 그의 기술에 감탄하며 그를 놀라운 해커라고 칭찬합니다. 주인공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온갖 잡다한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에서 그는 스캐너에 손을 대자 시스템이 그를 최고 권위자로 인증하고 목소리가 그들을 엔페로어 군사기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안에서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S-65 항공우주 가상훈련실로 내려갑니다. 시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주인공은 이곳이 우주비행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단지 그들의 훈련을 위해 우주비행사 장비를 사용하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링유는 그 생각을 일축하며 우주비행사 훈련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계들이 작동하며 타이머가 10분, 15분, 30분을 깜박입니다. 링유는 시뮬레이터에 묶인 채 앉아 다시 시도해서 이번에는 살아남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의 항공기가 이미 파괴되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고정된 템플릿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템플릿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통해 세부 사항을 수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의심스러운 그녀는 그가 정말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최고 해커조차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한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주선 설계와 우주 생태학을 공부했다고 대답합니다. 샤야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진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게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의 정신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신경 플로팅
옵션을 선택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고 시주는 다른 포드 안에서 힘겹게 헐떡입니다. 샤야는 그의 약점을 지적하며 모드를 설명하고 그들의 리더는 생존 모드가 운석과 폭풍을 피하며 정신력을 훈련시키는데 유용하다고 덧붙입니다. 이는 염력 사용자에게 유용하며 돌격 모드는 목표물을 파괴하여 집중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므로 저격수에게 적합합니다. 두 프로그램이 모두 설정되자 주인공은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훈련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콘솔에 놓인 자신의 손을 살피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리며 이륙 명령을 내립니다. 시뮬레이터 시작. 화면에 폭발이 번쩍이고 샤야는 조종관과 씨름하며 링유는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리고 시주는 간신히 버티며 이를 악무입니다. 그들의 보스는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혼합 모드가 정신적 회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시준에게는 호흡법을 사용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디스플레이의 시간은 30분, 26분으로 계속 줄어들고 그룹은 버티기 위해 싸웁니다. 기진맥진한 그들은 뒤로 쓰러지며 구토와 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일어나서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그가 무자비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는 다가올 재앙 등급의 그림자 세계에서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자신은 자비로운 편이라고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S17 의료실 안에서 그룹은 회복에게 떠있고 링유는 밖으로 나와 제복을 바로잡습니다. 바로 그때 루펑이 들어와 그녀가 가장 강한 회복 능력을 가졌으니 훈련 결과를 시험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S-35 항공우주 가상전장으로 향합니다. 위쪽 관제실에서 주인공이 신호를 보내자 시스템은 시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문이 터지며 열리고 기계 짐승 무리가 그녀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들의 빛나는 눈은 그녀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링유는 그들의 접근을 감지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무기를 회전시켜 첫 번째 파도를 뚫고 나가는 총알의 흐름을 발사합니다. 경기장 전체에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고 그녀는 더 많은 적들이 가까이 오라고 외칩니다. 기계들은 이에 응답하여 포효하며 갑자기 이중 속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무리와 격돌합니다. 그녀는 한 짐승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총을 쏘며 공중 제비를 돌아 불의 비를 퍼붓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속도가 2배가 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위에서 주인공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심박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26 중력실 안에서 샤야는 떠다니는 구체들 사이를 쉽게 뛰어다니며 이미 무중력에 익숙해졌다고 웃으며 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덤벼봐 라고 외치며 팔을 활짝 벌리고 더 많은 구체들이 돌진해오자 염력 방어막을 펼칩니다. 영웅이 관제실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는 6개의 구체는 너무 쉽다고 판단합니다. 샤야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는 도전을 6개에서 40개의 구체로 늘립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구체가 방을 가득 메우고 그녀가 그것들을 막으려 애쓰는 동안 방어막에 부딪힙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힘을 머리 위로 모아 한 번에 터뜨리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구체들이 그녀의 방어막을 두드리자 비명을 지르며 샤야는 온 힘을 다해 밀어내고 마침내 그녀의 염력이 폭발하며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힘은 모든 구체를 제자리에 멈추게 하고 시험은 그녀의 성공을 기록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활짝 웃으며 자신이 천재라고 자랑합니다. 위에서 주인공은 그녀가 진정으로 염력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있으며 이미 팀의 에이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S-73 장애물 코스에서는 폭발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고 리시준의 힘의 거대 여우 형태가 시련을 헤쳐나가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에게 지시를 중얼거리지만 그림자 짐승이 갑자기 무모하게 달려들어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후퇴하라고 소리치게 합니다. 훈련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면서 플랫폼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마침내 여우가 세게 부딪혀 사라집니다. 지친 시주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공이 앞으로 나서서 그가 통제력이 향상되어 3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시주는 3분은 너무 짧다며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웅은 힘 자체가 파괴적이라면 단 3초의 통제만으로도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대답하며 손을 내밀어 시준 역시 시험에 통과했다고 선언합니다. 요새 밖에서 루펑은 모두를 모아 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알리고 쉬라고 말합니다. 샤야는 다시 실제 사람들과 싸우고 싶다며 신나게 기지개를 켜고 링규와 시준은 그들을 기다리는 숙제 생각에 신음합니다. 주인공은 앞으로를 내다보며 재앙 등급의 그림자 세계가 시작되기 전 남은 사흘 동안 더 강해지기 위한 계획을 씁니다. 루펑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전화가 울리고 그는 나른하게 받지만 어제 한 일 때문에 격분한 여동생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의 교대 근무를 맡기지 않겠다며 왜 모든 사람의 일에 간섭했냐고 소리칩니다. 주인공은 그저 웃어넘기며 할 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고 전화가 끊기기 전에 다시는 자기 직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여동생은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고 중얼거립니다.
소년이 침대에서 기지개를 켤 때 또 다른 알림이 뜹니다. 타오타오가 숙제 약속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그림자 세계에서 레벨을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를 압박하고 마침내 그는 동의하며 그녀에게 함께 와서 두 가지 일을 합치자고 말합니다. 48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그는 그날 밤 레벨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오래된 폐가 마을이라는 시급 그림자 세계 입구에서 그는 타오타오와 함께 걷습니다. 루펑은 그녀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녀의 집 근처에 있는 희귀한 그림자 세계의 위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숙제에만 신경 쓰며 그것을 무시합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인물들이 접근하고 늑대인간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짐승으로 변해 포효합니다. 타오타오는 두려움에 숨을 헐떡이며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앞으로 돌진하자 주인공은 차분하게 빙결 기술을 발동하여 그 몸을 가로질러 베어버립니다. 그는 그녀의 지원을 요청하며 두 개의 버프, 즉 은속성 공격력 증가와 신성한 축복을 요구하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지 망설이며 묻지만 그는 웃으며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합니다. 민첩성이 향상되자 그는 정밀한 타격으로 늑대들을 베어 넘깁니다. 타오타오는 그의 버프 덕분에 공격력과 레벨업 속도가 급등했고 각 처치마다 평소 경험치의 5배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그가 경험치를 얻기 위해 자신을 그림자 세계로 끌어들였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속였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녀의 숙제도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좌절한 타오타오는 그를 다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요청하자 여전히 가속 버프를 제공합니다. 그의 몸이 강화된 신성한 힘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을 정리한 후 주인공은 절벽 가장자리에 멈춰서서 아래에 모여있는 로브를 입은 인물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도착했다고 말하며 아래의 해골 마법사들이 늑대인간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주어 더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표를 묻고 그는 레벨 21이라고 대답합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일주일은 머물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24시간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불가능하다며 아무도 그렇게 빨리 레벨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불신을 무시하고 그는 3가지 버프를 요청합니다. 신성한 축복, 빛 속성 공격,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 타오타오는 그가 자신의 숙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을 찌푸리며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풀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루펑은 바로 대답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자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해골 마법사들 사이에 착지합니다. 그들의 마법이 충전될 때 그의 칼날이 날아오는 주문들을 가르며 흩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를 베어버리고 넓게 휘둘러 여러 적을 베어냅니다. 해골들은 치솟는 보라색 마법의 파도로 방역하지만 그는 밀고 들어가 다시 공격하며 그들의 진영을 뚫습니다. 그는 전장을 가로질러 질주하며 에너지의 호가 해골 마법사들을 가르고 그 후 높이 뛰어올라 그들의 방어를 뚫는 깔끔한 일격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레벨이 15에서 16으로 오릅니다. 타오타오는 그가 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며 숙제를 건너뛰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절벽을 보라고 소리치고 그녀는 바위면에 새겨진 빛나는 파란색 공식들을 발견합니다. 그가 한 짓을 깨달은 그녀는 그를 이상한 놈이라고 소리칩니다. 루펑은 쓰러진 해골 마법사들 더미 위에 서 있고 시스템은 그의 레벨이 17로 상승했음을 알립니다. 그는 타오타오에게 여기서 경험치를 얻는 것은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계속 나아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녀는 최종 보스가 아직 살아있고 그것을 물리쳐도 레벨 21에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주인공은 단지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녀에게 2개의 이동 버프를 요청합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자신은 숙제를 하러 온 것이지 이용당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머리 없는 해골과 뒤틀린 나무들로 가득한 묘지에 도착합니다. 타오타오는 걸으면서 문제를 풀며 기기에 계속 타이핑을 합니다. 갑자기 그가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묘비 뒤로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자 이 장소의 보스인 머리 없는 해골 장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5가지 버프를 요청합니다. 신성한 축복, 빛의 침묵, 밤의 에너지 분노, 소용돌이, 그리고 천둥의 리듬. 그는 오래된 폐가 마을의 보스를 알아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버프를 시전하고 그 부담감에 지쳐 번개가 그의 몸 주위를 휘감고 검이 빛납니다. 그는 단지 미래의 그녀의 노력을 100배로 갚겠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녀는 100개의 버프를 받아도 이 보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한 번만 스쳐도 죽을 것이라고 미친 듯이 경고합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며 그녀에게 숙제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불타는 창을 들어 올리며 모든 침입자는 영원히 감금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말은 앞으로 돌진하며 무기들이 불꽃을 튀기며 충돌합니다. 타오타오는 루펑이 뚫고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지켜봅니다. 주인공은 기사가 단 한 번도 공격을 마치지 못했다고 비웃으며 도발합니다.
합니다.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무모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보스는 포효하며 어두운 유령을 소환하여 땅에 내리칩니다. 그는 재빨리 피하고 잔해와 해골들이 흩어집니다. 타오타오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진짜 의도를 깨닫습니다. 그는 보스를 직접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장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기사에게 따라오라고 도전하며 추격을 유도합니다. 갑옷을 입은 짐승은 무모하게 돌진하여 바위들 사이의 좁은 틈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타오타오는 그가 일부러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비열하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에게 화염 기둥을 시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명령에 따라 거대한 불기둥을 소환합니다. 지친 그녀는 마지막 동료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 역시 불태워버릴 거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가 처치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비열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서는 비열한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루펑은 떠날 생각은 아직 이르다며 다시 한번 돌진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의 레벨이 19로 상승했음을 알립니다. 타오타오는 웃으며 이번에는 그가 망쳤다고 말합니다. 보스가 죽었으니 그가 레벨 21에 도달하기 전에 밖으로 이동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침착하게 임무 완료 공지를 들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 공지도 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습니다. 갑자기 기사가 타오르는 보라색 불꽃 속에서 부활합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다가 주인공이 그녀의 마법이 부여된 빛의 자리를 이용해 강제로 부활시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그가 다시 전투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봅니다. 보스의 거대한 도끼가 내려치지만 그는 황금빛 일격으로 맞받아칩니다. 정확한 배기 세례 끝에 그의 칼날이 괴물의 핵을 꿰뚫습니다. 시스템은 오래된 패가 마을의 최종 보스가 처치되었음을 선언하고 1분 후에 귀환할 것이라는 공지가 뒤따릅니다. 타오타오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침내 끝났다고 말합니다. 루펑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동안 그의 손에는 빛나는 방패, S급 수호의 방패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가 그렇게 희귀한 아이템을 얻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그가 그림자 세계를 자기 개인 전리품, 상자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이제 막 레벨 21에 도달하여 방패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재앙 등급 세계에서 길드원들의 생존율이 최소 20%는 오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이 세계를 떠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강제적인 재앙 등급 그림자 세계가 시작되기까지 단 24시간이 남은 상황. 거대한 경기장에서는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2명의 전사가 격돌하며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한 전사가 비틀거리며 패배를 인정하자 그의 상대인 러스와이가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아나운서는 그녀의 17연승이 유럽의 영광스러운 네 가문 사이에서 러 가문의 위상을 회복시킨 기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녀는 루펑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지만 거짓말쟁이는 싫다며 중얼거리며 무시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장한 한 부대가 무기장전을 마치고 그들의 리더가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하며 오늘의 임무가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자와이사는 침입자들에게 수류탄 발사기를 던지며 자신의 물건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폭발이 방을 흔들지만 그는 사기꾼들은 항상 노인들을 노린다며 씁쓸하게 중얼거리고 다시는 단 한 번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같은 시각 아냐가 자사의 5세대 의료용 나노봇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합니다. 노인 야간 근무자,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 설명하죠. 발표를 이어가기 전 그녀는 갑자기 군중 속의 누군가를 가리키며 경비원에게 그를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주인공이었고 경비원들이 그가 시끄럽게 항의하는 것을 끌고 나갑니다. 한 구경꾼은 왜 회장님이 항상 저 이상한 사람을 즉시 알아보는지 그리고 그와의 반복된 만남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합니다. 카운트다운이 계속 줄어들어 재앙 등급 그림자 세계가 시작되기까지 단 3시간만이 남습니다. 주인공은 화상통화로 길드원들을 모읍니다. 기자회견으로 지친 얼굴의 타오타오는 그가 지금부터 할 말이 그들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꾸짖을 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는 3시간 후에 무작위 그림자 세계로 강제 이동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이 좋으면 재앙 등급 B급, 아마도 A급, 운이 나쁘면 S급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룹 사이에 충격이 퍼집니다. 그들이 위험을 상상하는 동안 그는 엄격한 규칙을 내세웁니다. 자신에게서 50m 이상 떨어지지 말고 지정된 안전구역 밖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이죠. 3명에 빠진 멤버에 대해 묻자 그는 운명이 아직 그들을 함께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타오타오는 입을 삐죽이며 그를 끔찍한 늙은이라고 부르고 그는 아이는 상관없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샤오는 자신의 부대가 찍힌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동 전 마지막 1분이 흘러가는 동안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자신이 파요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를 탓하며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실수가 쉬워진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곳에서 루어스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알림을 쳐다보며 자신도 어쩌다 같은 길드에 끌려 들어왔다는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층 사무실에서 아냐는 자신의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자 눈살을 찌푸리고 루펑이 그림자 세계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여 자신을 강제로 파요 길드에 묶었다고 재빨리 추론합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를 향해 달려갑니다. 타오타오가 그에게 사악하다고 소리치며 가입 후 5분 동안은 아무도 길드를 떠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칭찬 고맙다고 말합니다. 숫자가 8초로 줄어드는 동안 주인공은 굳건히 서서 강제 이동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리며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숫자가 1 그리고 0으로 줄어들고 그는 그들 모두를 살아서 데려오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번에는 비치 타오타오, 이시준 링유, 러스하이 아냐 자오하이산 그리고 샤야를 감싸며 각자가 같은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기를 준비한 채 함께 도착합니다. 알워스하이는 그런 비열한 수법으로 자신들을 끌어들였다고 그에게 쏘아붙입니다. 자오가 익숙한 얼굴들에 투덜거리는 동안 아냐는 그들의 말을 끊고 재앙 등급 그림자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니 앞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일행은 반은 불길에 휩싸이고 반은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은 폐허가 된 도시 위에 나타납니다. 이시준은 멍하니 이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아냐는 이곳이 얼음과 불의 수도로 알려진 S급 재앙 등급 그림자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전설로는 전해졌지만 실제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루펑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중앙에는 얼음과 불의 양면을 가진 죽음의 고리가 있고 그 고리는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도시 전체가 잠식되면 세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모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얼음과 불의 수도는 필연적인 죽음의 그림자 세계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죠. 죽음의 고리는 더 넓게 퍼져나가며 얼어붙은 쪽은 건물을 얼음으로 봉인하고 타오르는 쪽은 거리를 불길로 삼켜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오토바이나 트럭을 타고 빠르게 달아나고 다른 이들은 당황하여 동료를 버리고 갑니다.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왔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수록 죽음이 그들을 더 가까이 쫓는다고 말합니다. 아냐는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묻자 그는 첫 번째 단계는 세계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얼음과 불의 수도를 떠올립니다. 한때는 번창했던 최첨단 도시였지만 창조주인 스틸하트라는 발명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기계로 개조했고 궁극의 에너지 칩과 융합하려다 통제력을 잃고 말았죠. 그의 불안정한 몸은 불과 얼음을 동시에 방출하여 도시를 집어삼키고 재앙적인 그림자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샤야는 이 위기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스틸하트 자신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가 그의 위치를 묻자 루펑은 스틸하트가 죽음의 고리 바로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시준은 타오르는 얼음과 불이 고리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러스하이는 그를 믿지 않고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녀가 아냐와 함께 떠나려고 돌아서자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뿌리치려 하지만 신참이 길을 막으며 이 그림자 세계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서 50m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이유를 요구하지만 그는 그것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아랑곳하지 않고 가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필요하다면 그녀를 쓰러뜨려서라도 끌고 가겠다고 경고합니다. 루어스하이는 얕보이지 않겠다며 칼을 뽑고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한 적은 없지만 그녀를 잃을 수는 없다고 응수합니다. 아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은 더 빨리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며 둘 다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지금은 루펑을 따라 얼음과 불의 고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러스하이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아냐는 그가 시간을 낭비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중얼거립니다. 타오타오는 휴대폰을 두드리며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오하이산에게 왜 술을 마시고 있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싸울 시간이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앞장서서 자신이 지켜보는 한 누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행은 그를 따라 불타는 거리로 들어갑니다. 아냐는 왜 얼음지대 대신 불지대를 선택했는지 묻고 그는 얼어붙은 지형은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에는 걸음을 너무 늦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불길이 거세긴 하지만 여전히 더 안전한 길이라고 말이죠. 열기가 내리쬐자 미라 같은 형체들이 불 속에서 기어나옵니다. 영웅은 다른 사람들에게 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는 방법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 불지옥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불타는 미라들을 베어 넘기고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칩들이 떨어집니다. 아냐는 하나를 살펴보고 그것이 화염 저항 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들이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죠. 그녀는 이 칩들로 불길 속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단 3분 동안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루펑은 재빨리 계산하여 죽음의 고리가 30분마다 확장되고 4번 확장된 후에는 세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오타오는 그러면 단 2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며 8명이 생존하려면 320개의 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잔인하다고 중얼거리지만 그는 장난 그만 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괴물들이 갑자기 불 속에서 나타나고
잡고 러스와인은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타오타오에게 그룹 버프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팡이를 들어 올려 지원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팀이 준비를 마치자 일행은 타오타오의 빛나는 버프 아래 앞으로 돌진합니다. 자오는 전투에는 가장 강한 술만이 어울린다고 포효합니다. 미라 괴물들이 몰려오지만 팀은 강하게 맞서 싸웁니다. 아니하는 길을 깨끗하게 베어 열고 러스와인은 칼날을 번쩍이며 그녀와 함께 싸우고 링유는 다음 목표를 묻습니다. 길드 마스터를 직함으로 부르며 그녀는 적들을 찢어발기고 그 잔해를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군대는 타오르는 구역 깊숙이 싸워 들어가며 매 공격마다 협동력이 날카로워집니다. 이시준이 떨자 샤야가 그에게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거칠게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더 많은 적들을 베어 넘기며 죽음의 고리가 다시 확장되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일단 확장되면 칩을 떨어뜨리는 괴물들은 사라지고 더 강한 괴물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합니다. 6분이 남았고 모든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는 남은 칩이 몇 개인지 묻고 30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영웅은 빛나는 구체, 즉 괴물을 유인하는 시급 아이템인 수정 미끼를 꺼냅니다. 그는 그것을 앞으로 던지며 적들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여 확장이 닫히기 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불길 속에서 솟아오르고 주인공은 그것과 마주 섭니다. 불 속에서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이 합쳐진 땅을 뒤흔들 정도로 크게 포효하는 인공 스핑크스가 나타납니다. 루펑은 그들에게 마지막 화염 저항 칩이 도착했다고 확신에 차 말하며 얻을 보상이 더 있음을 암시합니다. 스핑크스가 온 힘을 다해 땅을 내리치자 루펑은 샤야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집중력을 모으자 무기에서 얼음 조각들이 흩날립니다. 힘이 솟구치자 그녀는 공중으로 떠오르고 주변에 여러 차량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녀의 기술에 이끌려 그녀는 공격을 지시하고 신호를 외치자 자동차들이 그대로 추락하여 스핑크스를 불과 연기 속에 삼켜버립니다. 그것의 포효가 커지자 로어스와인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궁극기를 쓰며 내려와 짐승의 몸을 직접 가릅니다. 일격이 꿰뚫리고 조각들이 흩어지며 획득한 칩을 확인하는 전리품 알림이 번쩍입니다. 팀은 타오르는 여파 속에서 자세를 바로잡고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는 로어스와이에게 새로 떨어진 반지를 건네주고 그녀는 그 제스처에 당황하여 얼굴을 붉힙니다. 그가 그것의 실용적인 용도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흑모 암살자들이 갑자기 그들의 리더 위로 나타나 링유를 인질로 잡고 화염 저항 칩을 요구하며 저항하면 그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로어스와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링유는 그들이 지하 세계에서 상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주인공은 아냐에게 모든 칩을 자신에게 건네라고 명령하고 앞으로 나서서 리더에게 칩을 넘겨주면 링규를 풀어줄 것인지 묻습니다. 남자는 자기 부하들이 사방에 있으니 다른 짓은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영웅은 흑무의 명성을 인정하지만 먼저 물건을 확인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가면 쓴 리더는 즉시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루펑은 명령을 내리기 전 침착하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는 손안에 칩을 부수고 동시에 그의 동료들은 그것이 신호임을 깨닫고 함께 칩을 부숩니다. 죽음의 고리가 확장되면서 빛 에너지가 그들을 둘러쌉니다. 적들은 당황하여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둘씩 쓰러집니다. 링유가 빛나는 방어막을 두르고 앞으로 나아가자 안에 갇힌 암살자들은 퍼져나가는 불길 속에서 타들어갑니다. 타오타오는 보호막이 활성화되자 놀라 소리치며 소녀가 오래전에 표식을 받았고 그 힘으로 화염 면역을 직접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냐는 이 움직임 뒤에 숨겨진 선견 지명에 흔들리며 지켜봅니다. 주인공은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외치며 진정한 죽음의 세계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일행은 앞으로 나아가고 이시주는 그가 이렇게 황폐한 지형에서도 손쉽게 그들을 이끄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는 3000년 동안 그림자 세계의 전체 지도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합니다. 로어스와인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고 샤야는 그녀의 불신을 알아차립니다. 반면 타오타오는 보스가 강하긴 하지만 교활한 성격 때문에 의지하기 어렵다고 중얼거립니다. 갑자기 이시준이 앞을 가리키며 내열복을 입은 생존자 무리를 발견합니다. 샤야는 그들의 장비를 칭찬하지만 자오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아냐는 자신들 팀이 여분의 화염 저항 칩을 가지고 있으니 협력해야 할지 혼잣말을 합니다. 루펑은 앞으로 나아가며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조용히 있습니다. 로스와인은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솟아오르자 긴장합니다. 그는 일행을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거대한 형체들이 그들 위로 어렴풋이 나타납니다. 종말의 순찰대가 일행 위로 다가오자 보호복을 입은 병사들이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총을 쏩니다. 총알이 목표물에 명중하지만 거대한 형체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병사가 조준하고 그것을 죽이겠다고 외칩니다. 총알은 명중했지만 연기가 겉이자 그 생명체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더 많은 거대한 존재들이 전진하며 파괴적인 힘으로 공격합니다. 샤야는 충격에 빠져 쳐다보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중얼거립니다. 루펑은 침착하게 종말의 순찰대는 그림자 세계의 거의 불멸의 암살자들이며 그들과 직접 맞서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일행에게 죽음의 고리 중앙을 향해 돌진하라고 명령하고 주인공은 혼자서 괴물들을 유인합니다. 얼워스와이가 함께 가겠다고 고집하자 그는 그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일행을 준비시키며 서로를 돌보라고 말하고 혼자 앞으로 나섭니다. 타오타오는 죽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주인공은 생존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거대한 괴물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후퇴할 기회를 보지만 괴물들이 그를 둘러싸는 것을 보며 걱정이 남습니다. 일부는 그가 버텨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루어스와이가 손을 살짝 움직이는 동안 괴물들이 공격하지만 루펑은 정면으로 맞서며 그들의 거대한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게 베어냅니다. 비록 생명체들이 재생하더라도 말이죠. 그는 씩 웃으며 단 10초의 지연만으로도 자신의 계획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거인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그는 한 마리가 크게 빗나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돌진하여 칼을 밟아 위로 솟구쳐 거인 위에 착지합니다. 그의 칼날은 깔끔하게 베어 들어가 괴물을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다른 거인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주인공은 더욱 압박합니다. 한 마리가 건물에 쓰러지자 그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는 앞에 벽을 잡으려고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닿지 못할 것을 깨닫고 그때 로사이가 떨어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놓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그를 끌어올리자 그들은 함께 착지하여 숨을 고릅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왜 왔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약하지 않으며 보호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싸우고 지키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의 눈이 흔들리지만 그녀가 다그치자 함께 싸웠던 전투를 기억하며 그들을 동료라고 부르며 얼버무립니다. 젊은 남자는 시선을 내립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며 무엇이 웃기냐고 묻지만 그는 단지 앞으로 돌진하여 그녀의 허리를 붙잡고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 순간 타오르는 일격이 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함께 땅에 세게 구릅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 순간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거인들이 다시 불길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는 그녀를 꽉 안고 별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녀 없이도 살아남을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여신이라고 부르지만 다음번에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당황한 그녀는 부인하며 쏘아붙이지만 더 말을 잇기 전에 또 다른 불타는 일격이 그들 사이를 가릅니다. 불길 속에서 다른 이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함성을 지르며 다시 모입니다. 이시주는 둘 다 살아있어 기쁘다고 말하지만 마치 둘이서 도망친 것처럼 가까워 보이는 것을 놀리며 금세 장난이 이어집니다. 로사이는 화를 내며 항의하지만 다른 이들은 계속 농담을 합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잔해가 그들의 길을 막습니다. 앞으로는 탈출할 곳이 없고 뒤에는 이미 3명의 거인이 서 있어 돌아갈 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행은 떱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앞으로 나서서 그들 중 단 한 명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거인들이 불길 속을 행진하는 동안 일행은 리더를 따라 위로 황급히 올라갑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더 높이 올라가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이 일지만 아냐는 그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고 중얼거립니다. 계단에서 타오타오가 비틀거리며 아픔의 비명을 지르지만 로사이가 재빨리 그녀를 들어 올리고 모두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구조물 깊숙한 곳에 있는 강화된 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는 붕괴를 막는 재료로 지어진 바닥 덕분에 불길이 약해져 있습니다. 루펑은 이곳이 도시의 방어센터이며 지휘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고 선언합니다. 로아스와이는 종말의 순찰대가 도착하면 숨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은 이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그가 문에 손을 대자 홀로그램 열쇠가 나타나 문을 엽니다. 아냐는 그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 묻고 샤야는 자기들 보스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방어센터 안에서 일행은 주인공이 콘솔을 조작하는 동안 거대한 제어 시스템을 쳐다봅니다. 밖에서는 종말의 순찰대가 요새의 눈을 고정한 채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시주는 거인 중 하나의 위에 서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아냐는 그것이 꼭두각시 수정, 즉 꼭두각시 유형의 존재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희귀한 S급 소모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적은 그것을 이용해 종말의 순찰대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행은 이들이 생각 없는 괴물이 아니라 이전에 만났던 가면 쓴 남자가 지휘하는 통제
방제된 무기이며 쓰러진 동료들의 복수를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루펑은 요새가 거인들이 뚫을 수 없는 기계적인 요새로 변형될 수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타오타오를 앞으로 불러 자신의 지시를 주에 깊게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벅차서 항의하지만 그는 그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밖에서는 적 길드원들이 모여있고 그들의 리더는 빛나는 수정을 쥐고 부길드장을 죽인 신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증기가 쉬익 소리를 내고 밖에서는 가면 쓴 리더가 너무 늦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 쳐다봅니다. 두꺼운 안개가 뿜어져 나와 거대한 아누비스 거인들의 눈을 가립니다. 주인공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 타오타오에게 안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며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선언합니다. 연막 속에서 그는 거인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정확하게 베어내고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루펑이 뛰쳐나오자 가면 쓴 리더가 수정을 쥐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는 일행을 비겁한 기습 공격이라고 비난하며 포효와 함께 죽음을 맹세하고 무기를 휘둘러 궁극기인 심판의 낫을 발동합니다. 목표는 바로 주인공. 낫이 내려치지만 그 주위에서 황금빛 방어막, 즉 수호의 방패가 터져 나오며 적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듭니다. 그는 등급도 없는 고작 레벨 20의 각성자가 어떻게 레벨 40의 처형 일격을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루펀은 침착하게 방패가 레벨 50 이하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쌍검이 정밀하게 번쩍이자 가면 쓴 남자는 비틀거리며 수정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집니다. 링유가 소총을 발사하며 총성이 터져 나오고 적들이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차례로 적들을 날려버립니다.